자, 뒤쪽에 이제 4장 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는 한번 꼼꼼하게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58번도 여기 이제 기출문제 나왔을 때 약간 오래전인데 시험 문제 저렇게 나와가지고 상당히 좀 애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58번은 요 놈도 이제 기출문제인데 그 후에는 이렇게 심하게 안 내봤습니다. 먼저 한번 첫 번째 공인주사 우리 법령상 우리 공단에서는 정말 저렇게 치사하게 가로 넣기는 걸 좋아합니다. 뭐 애들도 아니고 가로 안에 자 들어갈 내용들을 순서적으로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뭐 협회에다가 60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20, 뭐, 이런 것도, 이런 문제 유사하게, 아니 또, 묵시적 행신에서도 6개월, 1개월,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저렇게 내봤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박스를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을 때는, 그러니까 요건 쉽게 알았었죠. 이전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 열심히 정리하다가 하면서 숫자, 얼마였습니까? 숫자, 그죠? 10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5번은 답이 아니겠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가 많이 헷갈렸습니다. 어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이건 정말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요건 뭐, 머리 쥐어 뽑아도 생각이 안 날 정도였을 건데, 어디서 정했을까요? 그러니까 요 이전 신고에 관한 규정이 어디가 있었겠냐입니다. 여기는 국토교통부령. 근데 국토교통부 0이 맞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왜요? 해봐니 뭐 소용없습니다. 법에서 국토교통부 0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라고 해놨으니까요. 요건 정말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대통령 0인지 국토교통부 0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좀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전에 관한 내용들은 국토교통부령 또 휴업은 대통령 0의 거의 대부분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토교통부령 요 정도는 알아둘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이제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여기는 두 번째가 어려웠지 나머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실까요? 자, 분사무소 우리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는 어느 소재지에 관한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될까요? 자, 분사무소는 어디입니까?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었겠다라고 해서 정말 여기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1번인지 3번인지 도저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아주 골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또 3번을 또 고르신 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다? 1번. 뭐 요건 아예 뭐 이유 없으니까 바로 1번이 바로 맞았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이 맞았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법률 규정을 다 그렇게 볼 건 아니니까 한 번 정도 저렇게 어렵게 한번 내봤었고요. 그냥 틀려라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좀 심하게 내놓고 그 후에는 안 물어봤고 너무 신경 쓸 거는 없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58번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59번 이런 게 좋습니다. 요거 이제 별표 여기는 세 개값 꼭 한번 해볼까요? 중개사무소 설치 사무소 반드시 하나가 나옵니다. 좀 이따 이제 분사무소는 무조건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한번 자, 사무소 설치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라고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먼저 등록 기준은 어디가 있고 지정 기준은 어디가 있고 그 두 개가 가끔씩 저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1번은 자주는 안 나오는데 가끔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 아까 요건 봤었죠. 사무소 오더라 교육받아라 자본금 얼마니? 이런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에 관해서는 그 필요한 사항들은 국토교통부령 아니면 대통령령 어디가 될까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 여기 정말 대통령령이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좀 어려우실 건데요. 자, 특히 이제 다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66페이지에서 이제 바로 59번. 자, 두 개만 딱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의 등록 기준 아까 자본금 갖춰라. 그리고 5천만원. 그리고 교육받아라.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에 있고요. 대통령령. 그러니까 여기는 거기다 두니까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요. 여기입니다. 옥상에 끌려가십니다. 대통령령 또는 시행령. 그러니까 법은 뼈대만 두니까 법에다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오히다가 대통령령 아니면 시행 규칙에다 이제 정해놓습니다. 근데 시행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둔다. 근데 이제 요거 말고요. 이제 두 개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거리정보 사업자 지정 기준은 자, 거리정보 사업자 지정해 준다고 하자는 국장에게입니다. 거리정보 사업자. 요거 이제 거리정보 사업자입니다. 다음 주는 또 배울 거예요. 500이 어쩌고 뭐 한 명 이상 하면서 이제 볼 겁니다. 거리정보 사업자의 바로 지정 기준 거기도 500명
정보 처리 기사 1명, 뭐 설비 용량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지정 기준 계입니다. 거긴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 또 대통령령이 없습니다. 여기는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한쪽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자꾸 시험 문제를 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시행규칙, 여기는 시행규칙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등록 기준은 어디가 있다? 대통령령. 이렇게 대통령령에 이렇게 령 하나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요거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여기는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바로 등록 기준 잡은 거 가져오라.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책임자 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등록 기준만큼은 대통령령. 그리고 거주정보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니까 여기도 국토교통부 영에서 이렇게 영에서 두고 있으니까요. 시행규칙에서 두고 있다. 그러니까 500명 그리고 뭐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그런 것들은 다 모두 다 국토교통부 영이 있습니다. 국장이 정하니까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등록 기준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리고 지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니까 바로 거주정보 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끔씩은 시험 문제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9번 이런 것도 정말 시험 문제 저렇게 기출문제 지문으로 나온 적이 몇 번 있었다는 겁니다. 등록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아니죠. 여기는 지정 기준은 그럼 맞았을 겁니다. 1번은 X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이거 맞는지 볼까요?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주사도 그럼 불칙도 되겠네. 개업공사도 법인 아니고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우리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예 설치할 수가 없다. 그럼 누구만 가능하대요? 법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자, 2번은 너무 엉뚱한 질문이고요. 안 돼.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허가를 받아서 그려놨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등록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근데 그런 허가가 될까요? 허가를 받아서 천막 등 임시중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주 소설을 황당하게 써라기입니다. 저런 소리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어떤 경우도 임시중개 시설물은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기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걔 또 선생이 안 알려줬나? 그러면 안 됩니다. 허가를 받아도 안 돼요. 주셔야 됩니다. 저것도 이상한 소설을 썼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일까요? 다른 법의 제한이 없는 경우 법인이 개업공사는 종별이 다른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공동은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된다. 문제 없습니다. 뭐 공인중개사하고 불칙하고 법인하고 섞어도 가능하다. 혼합해도 가능하다. 자, 답은 편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괜히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답은 좀 편하게 나올 거예요. 꼭 저렇게 옳은 것은 해놓으면 1번, 2번, 3번, 뭐 4번 이런 쪽에다가 이상한 거 막 깔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감을 좀 익히신 분은 4번, 5번 여기서부터 먼저 본대요. 아니면 차라리 5번부터 먼저 보고 나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요? 시간 전략하려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4번 정말 여기는 가능하고요. 5번 보실까요? 법인인 개업 공인주사의 분사무소는 한 명 이상의 중개 보존을 두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나홀로 책임자도 가능하다고 있고만 무슨 한 명 이상의 중개 보존 둬야 된다. 소속 두란 얘기도 없습니다. 자, 여기는 아무 소리 없습니다. 자, 숫자는 안 물어볼게. 그리고 법인에는 3분의 1 이상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냥 책임자 한 명이라도 가능하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뒤로 넘겨보실까요? 저런 것도 정말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69페이지에서 이제 작년도 정말 아주 이상한 문제 나왔었던 게 60번. 그리고 뭐 요건 뭐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도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답은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았겠냐라고 해서 요거 못 풀겠다. 자, 그런 게 아니라 그 소식 갖고 시험 문제를 내놨다는 겁니다. 분사무소 신고서가 있잖아요.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가 분사무소 신고서 같은 거 자세히 보겠냐고 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치사하게 내놨다는 겁니다. 분사무소 반드시 내긴 내는데 저걸 내놓고 이제 자, 여기서 이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뭐가 될까요? 라고 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본사. 자, 먼저 본사가 이제 저기 주된 사무소를 본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사의 명칭.
정말 나오고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명칭이 뭐니, 부동산 일산이 하면서 이제 명칭이 뭐냐고, 거기서 떨어져 나오니까 본사의 명칭이 뭐요. 그리고 주된 사무소에다가 신고하니까 본사는 누구니? 라고 이제 명칭이 정말 나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오겠죠. 본사의 소재지,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어디니? 서울에 있니? 지금 세종시에다가 분사무소 두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본사의 등록번호 나오겠죠. 자, 등록하니까 등록번호가 나올 거고. 3번이 약간 애매했을 겁니다. 자, 등록번호 적나 안 적나? 다 적는데요.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근데 네 번째, 분사무소는 왜 설치하니? 그거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등록 신청 왜 여기다 하세요? 그리고 등록 신청 왜 하세요? 근데 그거 물어볼까요? 물어보긴 왜 물어봐? 여기입니다. 여기는 네 번째, 분사무소 설치 이유. 이유 없으면 설치 못하겠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돈 벌라고요. 그러면 대고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물어보면 너 바보 게임입니다. 5번 딱 중간 위에 보면 분사무소 책임자.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누가 발급했는지 물어볼 거예요. 아까 자격 확인.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을 안 낸다는 겁니다. 자, 분사무소 책임자. 만약에 우리 대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 누가 자격증을 줬니? 라고 서식에 있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저 물어보겠죠. 시도지사가 발급하니까 누가 책임자한테 자격증 주셨냐고 한번 물어봅니다. 자, 발급 시도 나옵니다. 몇 번이 답이다? 4번. 아주 이상한 문제가 나왔지만 그래도 풀 수는 있었다니까. 이거 못 풀어. 그러면 안 되게입니다. 아주 이상한 문장이 하나 있기는 있을 거예요. 준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1번도, 자, 이렇게 사무소 설치. 사무소 설치도 한 문제고, 이전도 한 문제인데, 저렇게 27회 때는 한꺼번에 아예 다 물어봤습니다. 설치고, 이전이고, 그리고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항상 우리 분사무소 어디다, 이런 것들은 꼭 알 수가 있습니다. 나 먼저, 자, 분사무소, 이제 중개사무소 설치하고 이전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 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그럼 확보를 해야 됩니까? 건물 못 사면 영업 못 합니까? 건물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러면 이상했을 겁니다.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맞죠? 그러니까 보통 전세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사용대차도 있고, 거의 대부분 다 임대차입니다. 건물 저렇게 1층인데 어떻게 사겠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주 편했고요. 근데 2번 볼까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에 속한 시군구에다가, 이건 너무 엉뚱했죠.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소재가 속해 있는 시군구에다가 설치할 수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설치하면 벌써 2개인데, 2개면 교도소 가는데 어떻게 설치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입니다. 자, 너무 편했죠. 답은 그냥 2번. 근데 2번 또 맞는데 그냥 이게 왜 또 너무 쉽나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쉽게 주는 것도 있어요. 한 30%는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괜히 여기서 또 2박 3일 고민하시면서 무슨 함정이 있을 거예요. 혼자 소설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괜히 또 시간 빼앗깁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어디? 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여기는 안 틀려져. 맨날 분사무소 소재지. 아마 오래 가보면 또 그럴 겁니다. 분사무소 소재지 말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한다. 정확하죠. 오히려 3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른 법률은 저기 농협을 얘기합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그럼 두어야 됩니까? 두지 않아도 된다. 아까 봤었던 등록기준 전혀 필요 없다. 저런 문장은 저 정도만 딱 나온다는 겁니다. 저거 뭐 다른 것도 문장도 안 나옵니다. 뭐 도라 그러면 이상한 소리고, 농협일 할 건데, 은행일 할 건데 책임자를 공인중개사 둘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자본금도 필요 없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까요? 중개사무소를 관청 관할자 외, 그럼 세종시에 있었다가 저기 대전으로 간다. 외의적으로 이전을 하면은, 이전 후. 자, 번지수 맞죠? 이전 후. 자, 저것도 전이었다가 후로 바꾼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후의 중개사무소 관할하는 등록관청에다 신고를 해야 된다. 번지수 아주 정확하죠. 그거는 맞았어. 라고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62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분사무소가 나오니까요. 분사무소는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70번. 70페이지에서 이제 분사무소니까 한번 간단하게 요것도 이제 바로 70페이지에서 이제
분사무소 반드시 좀 꼭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 이제 주된 사무소에서 떨어져 나온 사무소가 바로 분사무소.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설치를 보실까요? 설치. 자, 설치할 때 이제 신고를 해야 될 건데 어디다가 신고를 할까요? 입니다. 다음은 분사무소가 여기 이제 세종시, 그리고 주된 사무소는 옆에 대전 했었을 때 어디다가 신고합니까? 보통 사무소는 항상 두는 곳입니다. 두는 곳. 그러면 분사무소 있는 곳이니까 분사무소 세종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출제 1순위가 바로 여기입니다. 설치했을 때 또 등록이라고도 안 합니다. 신고하는데, 그러니까 작년도에 시험 문제가 분사무소인데 무슨 등록증을 게시한다. 뭐 등록증 그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뭐 등록증 낸다고 엉뚱한 소리 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고 필증이라고 합니다. 먼저 주된 사무소일까요? 분사무소일까요? 어딜까요? 그죠? 주사무소. 이렇게 주사무소 완전 따로 국밥이라고 해서 이제 주된 사무소. 그럼 전국에 시군구가 한 240개 넘었는데 다 주된 사무소로 모이라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 아마 이제 주된 사무소 좀 편하려고. 그리고 어차피 주된 사무소에 떨어져 나갔으니까 다 주된 사무소로 다 모여 해서 이제 바로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여기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사무소라고 하면 아예 엉뚱한 소리고 거기다가는 신고 못해. 그리고 요 소리가 이제 두고자, 저기 세종시에다가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두고자 하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무소는 두고자 하는 지역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여기도 두고자 하는 지역은 아니요. 완전 따로 국밥입니다. 두고자 하는 지역은 세종시인데 주된 사무소가 대전에, 서울에 있으면 대전이나 서울 쪽에다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 따로 국밥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분사무소, 여기도 이제 신고할 때 제출 서류, 아까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제출 서류하고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꼭 가게 되면 보증 설정 하니 안 하니, 그거 이제 출제 1순위 어디다가 신고하니, 그리고 서류에 보증 관련 서류 있니 없니, 그게 바로 출제 2순위라는 겁니다. 그 둘 중에서 하나가 분명히 틀릴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기다 대표자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라고요? 책임자. 꼭 우리 분사무소는 책임자, 이제 확인 설명서 거리가서 가도 책임자의 서명 및 날인이지, 그리고 책임자가 작성 교부하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속입니다. 책임자의, 그리고 작년도에 책임자의 직무교육을 했습니다. 무슨 교육? 실무. 아까 봤습니다. 실무교육. 실제 업무 할 거니까 실무교육 받았다고. 그죠? 교육도 안 받고 중개하면 아주 대형 사고 칠 거라는 겁니다. 실무 해본 적이 없으니까 4일 동안 빡세게 실무교육 받고 오라는 겁니다. 자, 실무교육 수료 5, 그리고 확인증.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뭐를요? 4번을 내라는 겁니다. 4번을 내라. 자, 그러면서 이제 실무교육 수료 확인도 확인이 된다. 전자문서를 통해서 확인된다. 그러면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정말 되는 게 점점 하나씩 생겼다는 겁니다. 실무교육, 인장등록, 작년도에 고용신고 나왔습니다. 고용신고, 보증설정. 요 4개가 이제는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생겼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4번을 내야 되고 5번 말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 두 번째, 보증 관련 서류. 아까 등록 신청할 때 아예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증 관련 서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아마 신고라고 한 것 같습니다. 서류 다 가지고 와. 그리고 7일 만에 그냥 뭐 줄게, 신고필증 줄게. 그래서 여기는 보증 관련 서류, 이렇게 보증 관련 서류가 반드시 정말 중요합니다. 출제 2순위가 보증 관련 서류를 사고치고 배만 들이댈 거요. 서류 이미 먼저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럼 엉뚱한 소리가 분사무소 신고할 때 보증 관련 서류 필요 없다, 필요하다. 안 내면 신고를 못 한다는 겁니다. 보증 관련 서류. 근데 얼마래요? 보증 설정금액 1억. 근데 다음 주에 자세히 볼 건데 1억 원 이상을 뭐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든지 공제 가입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주된 사무소 2억에다가 분사무소 1억. 그러니까 이제 분사무소가 3개다 그러면 돼지 소풍 간다고 3개만 열심히 3억 그죠? 5억. 3억 그러면 안 된답니다. 주된 사무소 2억까지 보태서 5억. 자, 그러면서 시험문제 정말 많이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지고 오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1억 원 이상 설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사무소 얻었니? 자, 세 번째 분사무소. 이렇게 분사무소 확보서류, 분사무소 확보서류. 그럼 여기 이제 똑같습니다. 아까 봤습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 안 돼. 그리고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기재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소리는 여기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기재가 좀 늦어지면 지연되는 사유를 적어내면 돼. 사용뜻자도 가능해. 요건 이제 많이 봤으니까 사무소 확보 서류는 똑같아.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리고 요 처리 절차는 이제 시험을 잘 안 내는데 바로 처리 절차 보실까요? 자, 그럼 이제 주된 사무소 봤네요. 주사무소가 신고를 받아놓으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한정. 그러면 분사무소는 전혀 모르죠. 우리 세종시에다가 지금 분사무소를 두고 있을 건데 신고는 오히려 주된 사무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가봐라. 자,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는 안 틀리고 이렇게 문장이 나왔습니다. 어디다가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이겠네요.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관청에 또 심하면 서류 싸다가 다 귀찮으니까 다 보내버린다. 송부다, 통보다. 통보라고 합니다. 통보. 자, 여기는 알려준다. 분사무소 어디 세종시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세종시에다 거기 나가봐라 라고 통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송부 아니다. 싸다가 절대 안 보냅니다. 송부 않고 알리기만 한다. 자, 그러면 분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이제 그 후에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사무소 심사 들어가. 요것들이 겁도 없이 무허가네. 그러면 본인이 못하니까 또 주된 사무소에다 알려서 주된 사무소가 문 닫아라. 아니면 등록 취소할 수 있으니까 존말할 때 허가받은 사무소, 사용검사 등을 받은 사무소 얻어라. 라고 가설 건축 모델이 아니면 경고성으로 날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절차돼. 근데 그 이후에 뭐 물어볼 만한 거 거의 없고요. 그 다음 이제 하나 이제 이렇게 신고하게 되면 처리기간 잘 안 내긴 안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로 처리가 될까요? 바로 이제 처리 기간은 뭐 수수료 있다 없다 이런 건데 처리 기간은 얼마 걸린다고요? 일주일, 그죠? 일주일 걸립니다. 그래서 사무 처리 기간은 7일. 근무를 이제 여기는 바로 해도 되는데 7일 정도는 걸릴 거니까 일단은 신고필증 받을 때까지는 꼼짝 말아라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있다 없다. 수수료 요거는 거의 안 물어보는데 수수료 그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금액은 안 물어보는데 수수료 내야 된다. 왜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받을 때는 수수료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수수료 있어. 수수료 내야 됩니다. 요 정도. 근데 당장 처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 심사 들어가야 돼. 자, 바로 이제 실물고백 받았나, 그리고 저 책임자가 결교 사유 있나 없나, 분사무소는 근생 얻었는지 조목조목 확인하려니까 일주일 걸려. 사무소 심사 걸리니까 7일 정도 걸립니다. 등록 신청도 7일, 그리고 분사무소 처리, 그죠? 신고도 처리 기간은 일주일 똑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해놓고 이제 한번 이제 문제가 62번 이제 분사무소 설명 중에서 옳은 것. 자, 분사무소가 많이는 안 나왔는데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가 정말 아주 괜찮은 문제, 바로 62번. 요것도 이제 별표 3개 해놓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 답은 좀 편했고. 자, 보실까요? 먼저 1번. 또 다른 법률 나왔죠. 그러니까 다른 법률은 여러 내용 안 물어보니까요. 저는 뭐 교재 자세히 찾아봐도 뭐 내용 없을 겁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법인, 농협, 이런 일을 하지만은 농협도 중개업을 법인만, 그리고 거기 이제 조합원만, 그리고 농지만 중개업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 하라고 잘 안 해. 근데 그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그럼 두어야 됩니까? 두지 않아도 된다. 그죠? 맞죠? 자주 나오는 질문 정말 두어야 된다가 X, 다른 법률은 두지 않아도 된다. 라고 문제 없다는 겁니다. 소속 없어도 괜찮다. 아예 안 둬도 괜찮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1번이 바로 맞았고요.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자, 이런 문장 정말 포함한, 또 이상하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 벌써 이상하죠. 포함한. 이미 세종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데 분사무소를 또 거기다가 뒀는데 포함한 시군구별로 설치. 벌써 여기가 이상하죠. 주된 사무소를 어쩌라고요? 포함이 아니라 제외가 맞습니다. 정말 제외한, 여기가 길목입니다. 자, 시군구별로 설치하는데, 그리고 시군구마다 한 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죠?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근데 주된 사무소로 포함을 해서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냐고. 주된 사무소 제외에 그거 하나는 빼야 됩니다. 이미 사무소가 한 개 있으니까 어떤 경우도 2개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긴 제외하고 시군구마다 그것도 하나는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앞에 포함 때문에 틀렸다. 거기가 길목이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는, 자, 이를 설치하고자, 그러니까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설치하고자 하면 지금 세종시에다가 설치하고 싶어. 주된 사무소 서울에 있구만. 설치하고자는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여기 좀 뭐 틀렸죠. 차라리 뭐 정말 여기 이제 분사무소 그러면 편할 건데, 설치하고자 하는 쪽이 분사무소요. 분사무소에다 신고합니까? 거기다 신고하건 얘기입니다. 얘가 어디서 떨어져 나왔니? 주된 사무소.
자, 3번 같은 거 꼭 내볼 만합니다. 세 번째, X.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국장이 저렇게 신고받아주나? 국장이 결정 수수료를 납부하는 거 맞는데 누구요? 자, 네 번째 볼까요?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러니까 수수료 내긴 내는데 임자가 이상하네. 국토교통부 장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또 여기다가 분사무소 시도에 수수료? 아니죠. 어디다가 신고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아주 여러 가지로 속색이 있구나. 차라리 정말 4번처럼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아주 너무 엉뚱하니까 금방 압니다. 분사무소 시군구도 아니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로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4번도 X 주하셔야 됩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상급입니다. 5번 볼까요?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지만, 그것도 잘 나왔죠. 근데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대요. 있다 없다? 있다. 자,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안 내면 아예 분사무소 신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책임자 교육 받았니? 수료증 가지고 와라 라고 했던 거니까 5번은 엉뚱한 소리, 그거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3번도 이제, 요 명칭도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 뒤에도 조금 나오긴 나올 건데, 자, 네 번째, 여기 명칭도, 사무소 명칭도 정말 반드시, 요 명칭도 하나가 반드시 꼭 나옵니다. 어디다가 사무소. 우리 사무소 간판 달려있는 것도 우리 학원 나오자마자도 사무소 아주 지천에 깔려있으니까요. 바로 간판을 어떻게 달았나. 자, 그런 것들을 꼭 보고, 간판 잘못 달아놓으면 간판을 또 뜯어내거나 껍데기를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돈도 깨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첫 번째부터 삐거덕거리냐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첫 번째로 명칭.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간판은, 요 간판이나 명칭이라는데, 간판은 설치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럽니다. 간판. 자, 먼저 설치 의무 계속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설치 의무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치 의무 없다. 오히려 없다는 겁니다. 자, 없습니다. 없다. 오히려 있을 것 같은데 없다. 자, 이 없다가 맞습니다. 간판을 꼭 설치해야 된다. 그런 말은 전혀 우리 법률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간판 설치 안 하고 영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전국에 단 한 개, 아마 거의 이제 10만 가까워졌을 건데, 단 한 개도 간판 없는 중개사무소는 아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만 아프다. 말 안 해도 설치할 거니까 말 안 할 거예요. 정말 아예 설치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벽에다가 중개사무소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 바로 이제 사무소 벽입니다. 그 벽에다가도 써놓을 수가 있으니까 간판은 꼭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간판 아주 난잡스럽다 해갖고 안 둬도 괜찮다 주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이제 간판을 설치할 수밖에 없을 건데 이제 설치하면 두 개 여기는 자, 의무가 여기서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의무. 자,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거 이제 문자나 요게 이제 명칭이랍니다. 명칭. 요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자나. 두 번째, 성명만큼은 반드시. 근데 둘 중에서 하나만 잘 보여라. 문자도 잘 보여라. 아니면 이름만 잘 보여라. 아니면 둘 다 잘 보여라. 하나만 잘 보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문자가 딱 두 개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사무소. 좀 더 이제 법률사무소. 이렇게 나오는 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 근데 이게 길어. 그러면 이번에 부동산 중개. 우리 시험 문제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만 사용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 모두 중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중개 하나만 써야 될 사람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격증 없다는 불칙이 있습니다. 불칙은 우리 자격증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사무소 명칭도 좀 다르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사용하게 되면 유사 명칭은 아니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만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공인중개사는 골라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불칙은 반드시 뭐라고요? 요거 부동산 중개 하나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격증 있고 그리고 없고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간판 명칭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성명만큼은 반드시 뭐라고요? 요거는 잘 보여라. 그러니까 여기다 인식 얘기 없다는 겁니다. 안 보여도 괜찮아. 8글자 들어가기만 해. 그리고 요건 크게 못 써서 안 다르니까 얘기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는 성명만큼은 인식할 수 있는 크기라고 있습니다. 인식할 수 있는 바로 정도의 크기로, 자, 그럴 정도의 크기로
자,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크기로. 그리고 표기를 해야지. 이거 안 하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제재 100만 원 약과태 철거명령 떨어지고 사람 불러서 대집행하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로 표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요건 잘 보여라. 요건 잘 보여라. 문자에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이거 잘 지키니까. 근데 이름만큼은 잘 보여라. 안 그러면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용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재를 가겠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철거명령 먼저 내려옵니다. 자, 그럼 엉뚱한 소리가 철거명령 없이 간판 뜯어내라는 철거명령 없이 대집행,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부터 먼저 부르질 않습니다. 먼저 철거명령 내리고, 자, 두 번째, 철거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사람 부를 거요. 네, 무슨 법으로 사람 부를 거요? 대집행. 사람 부르다가 대신 뜯어내겠다는 겁니다. 아주 악랄하죠. 아주 끝까지 버티는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무슨 법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고. 여기다가 민사집행법 시험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법? 행정대집행법. 여기도 또 포인트입니다. 행정 그리고 대집행. 그러니까 대집행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법. 행정대집행법. 우리 건축법에서도 무허가 건물 뜯어내버리는 법이 바로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 그러니까 요 법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민사집행법을 또 내볼 만해요. 민사집행. 경미할 때 민사집행법 아닙니다. 민사집행법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법. 원래 공인중개사법은 그렇게 악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냥 차라리 교도소를 보내지, 3학년 3반이 교도소 입학을 시키지 저렇게 치사하게 사람이나 부르다가 간판 뜯어내고, 그것도 막 야간에 뜯어낼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로 심하게 하는 법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문제가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세 번째는 아주 밥상 3개나 차려놨습니다. 과태료, 게을러 가고 해가지고 이제 과태료. 그리고 과태료가 100만 원이냐 과태료는 30도 있고 20도 있고 50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도 있을 건데 여기 이제 과태료 업무정지 하면 안 됩니다. 사무소 문 닫으라, 너무한다. 차라리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100만 원 이하에. 그리고 뭐를요? 과태료. 테마니 한다고 해서 100만 원 이하의 그리고 과태료. 근데 아직은 별표가 이제 좀 센 거는 과태료인데 바로 여기는 과태료. 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도 한번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표가 있는데 휴업은 이미 나와봤다는 겁니다. 자, 별표가 먼저 20만 원도 있고 그리고 30만 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30만 원도 있고 그리고 50. 별표 50만 원 중에는 50만 원 제일 셉니다. 자, 이 중에서 뭐가 맞을까요? 자, 간판은 우리 얼굴이죠. 그러다 보니까 별표 50만 원입니다. 30도 아니고 요놈은 요거 휴업 하나만 바로 이제 20. 휴업은 20만 원, 요 정도인데, 휴업만 그렇고, 그거 이전, 그리고 뭐 개시, 그리고 보증 관련 사항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 한 4개 정도 있을 건데, 여기는 30, 그리고 명칭, 그리고 등록증 반납. 이런 게 바로 별표 50만 원, 별표 50만 원 크게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에서 이제, 요 정도, 하여튼 명칭도 하나가 반드시 나온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63번에서 이제 바로 우리 법 명칭과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은 그냥 너무 간단하죠. 자,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건 잘 안 보여도 괜찮아. 그다음 8글자 길어. 그러면 부동산 중개 5글자. 근데 5글자 써야 될 사람은 부치. 우리 공인사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도 괜찮고. 자, 그럼 이제, 자, 2번 보시까요? 법인인 개업 공인주사가. 근데 여기는 분사무소 옥상 간판. 또 분사무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분사무소 깜빡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잔악계나 불조시. 우리 간판까지 와갖고도 속색인다고 했습니다. 분사무소에 옥상 간판을 설치를 할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 분사무소는 누가 있는데 법인의 대표자라고 저런데요. 대표자 성명을 그다가 얻어 터지겠다. 3단계 밥상 3개나 기다린다. 근데 여기다 대표자라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뭐래요?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였잖아요. 저기 설치할 때도 책임자의 실무교육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분사무소 때문에 그 분사무소 깜빡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장 갔을 때 분사무소 나오면 아주 빨간색으로 크게 좀 동그라미로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속색인 게 저는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대표자가 있니? 책임자지. 대표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된다. 다른 문장 다 맞았습니다. 근데 대표자 말고 뭐다? 책임자 그래야 맞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볼까요? 이렇게 제재 꼭 물어봅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했을 때, 근데 보통 시험 문제 유사 명칭 그럴 건데 유사를 또 살짝 빼버렸습니다.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자, 본질수 맞죠? 유사사무소.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징역벌금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꼭 제재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재 정리 잘못하면 여러 개 틀려라고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맞았고요. 그 다음 4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부칙을 얘기하죠. 개인. 자, 개인인 개업공사는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라는 사무소, 그정만큼 맞죠? 자격증 없으니까 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다. 맞네요. 정말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 공인사니까 가능하죠.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는 있다. 그죠? 맞죠?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니까 사무소 개설 등록이나 근무 안 해도 공인중개사라고 쓰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영업하면 쓰면 안 되겠지만 가능해요. 5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2번. 답은 좀 편하게 나왔습니다. 저 정도 나올 거예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도 이제 해설 같은 것도 좀 안다 그러면 자세히 볼 건 없고 한번 정리만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64번에서 이제 틀린 거, 자, 요 틀린 건 이제 간단할 것 같습니다.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 잘 보실까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아까는 맞더니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그럼 농협 같은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벌써 이상하죠.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정말 아주 답 바로 나왔습니다. 답은 바로 나왔고, 자, 2번 아주 간단하죠. 3번도 어렵지 않고요. 4번 볼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는 맞죠. 정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오류 맞습니다. 등록관청에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 맞잖아요. 그리고 섞어서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꼭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게 뒤에는 맞는 문장 나와요. 걔 또 못 찾는다고 또 열받는다고 안 피던 담배도 피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개업공사는 다른 개업공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막 섞어줘도 돼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문제 없다. 얼마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답은 1번. 그리고 이제 65번도 아주 괜찮습니다. 중개사무소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이런 거 꼭 내요.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별표 여의도 3개 정도 해놓고 이런 문제 나온다. 주의 주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볼까요? 법인인 개업 공인주사는 주된 사무소가 소유자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다가 또 안에다가 분사무소를 줄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절대 한계답입니다. 자, 이미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있으면 분사무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철저하게 주된 사무소 제외한 그랬구만. 제외하고 나서 시군구마다 하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 많이 봤고. 자, 일단 1번, 요건 X고, 저런 거 자주 내고요. 2번 볼까요? 개업 공일사는 뭐 아까 허가 필요 없습니다. 1,000만, 그 밖에 이동 용량, 임시 중기 시설물을 근데 설치할 수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설치하면 겸임에 딱 걸려서 1년이나 징역에다가 등록 취소하면은 3년 동안 영업 못 합니다. 교도소도 보내주고 아주 등록 취소도 떨어지고 3년 동안 영업도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 너무 몽땅 소리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이상하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분사무소 다른 법률인데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그렇죠? 농협에서 은행 일을 할 거지 뭐 중개업을 전적으로 할 거냐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안 둬도 된다.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다음에 4번 볼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근데 설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그럼 분사무소입니까? 관할하는 등록관청에다 제출을 해야 된다. 그죠? 아주 정확하죠.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쪽에다가 내라. 완전 따로 국밥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가 모르니까 주된 사무소가 통보해.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니네 세종시에다가 분사무소 누가 설치했다더라 라고 주된 사무소가 신고받았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 다음 5번에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다른 개업공사와 공동사무소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근데 사용할 수 없대요. 있다 없다? 있다. 아주 적극 권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개 두는 것을 여기서는 심하게 막을 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든지 많이 둘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에 66번, 이제 여기 74페이지 여기 하다 무조건 나올 정도로 정말 이제 지금 계속 나옵니다. 바로 74페이지. 자, 오늘 뭐 시험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애 바로 이전 신고 안 나올 수가 없고, 다섯 번째 이제 여기 이제 이전 사무소 옮겨간 다음 이전 신고. 자, 이전 신고 정말 꼭 정리를, 지금 정도도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만 그냥 무조건 많이 풀지 마시고 형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만 좀 잘 해놓고 또 포인트가 뭐래 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 먼저 사무소 이제 옮겨갈 건데, 입니다.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저기 대전에 있다가, 대전에 중구에 있었다가, 요 대전에 중구에 있다가, 바로 여기 이제 우리 세종시로 왔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세종시로 왔을 때, 어디다가, 세종시인데, 이전 전에다가 신고할까요? 아니면 후, 이렇게, 여기 나성동에 와갖고, 어디다가 신고할까요? 우리 이제 동사무, 주민센터 가면 안 되겠죠? 세종시로 가야 되겠죠? 하면서 이제, 전에다가 할까요? 후에다가 할까요? 그렇죠? 후에다가, 일주일 만에 지체 없이 신고할까요? 아니죠? 열심히 정리해라. 그렇죠? 열흘.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신고할 때 또 서류가 뭐가 필요할까요? 중구에서 쓰던 등록증을 여기서 중구에서 쓰던 여기다가 떡으로 넣으면 되겠냐고. 중구청 안 되잖아요. 세종시장님한테 다시 발급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대전에서 사무소 근생을 얻었다가 일종 안 물어봐. 근생을 또 여기 와서 얻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뭐 좀 가지고 와봐라. 근생 얻었냐? 확인 한번 해보자. 사무소 확보서류. 그러니까 등록증하고 사무소 확보서류. 근데 만약에 여놈들이 분사무소면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디 있니? 그러면 이제 주된 사무소 안 알려주면 알 수가 없다. 그럽니다. 주된 사무소 저기 서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이전했다고 했을 때 이전 신고를 할 건데, 먼저 어디다가 얼마 만에. 자, 이전 다 해놓고 나서, 이전하고자 아닙니다. 이전한때. 정말 아주 심하게 되면, 이전하고자 할 때 신고를 해야 된다. 뜨기도 전에, 세종시 지역만 정했지 알아보지도 않는데, 신고부터 먼저 하고 가래요. 이거 말이 안 되겠죠. 이미 옮겨놓고, 이전해놓고 나서, 그리고 언제라고요? 얼마 만에? 그죠. 10일, 넉넉하게 열심히 정리할 수 있는, 일주일도 짧지 해갖고, 열심히 정리해라. 입니다. 10일 이내에 이렇게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신고 관청은 어디요? 자, 신고 관청은 이전 전이요, 후요. 자, 그리고 분사무소는 또 어디요? 라고 분명히 낼 거라는 겁니다. 먼저 신고 관청 어디입니까?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자, 이것도 이제 이전 전이었다가 후로 바꾼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다는 겁니다. 이전 어디라고? 이전 후. 전에 갈 이유가 없다. 라고, 이전 전 말고 아주 편해졌네. 이전 바로 후의 여기 이제 등록관청입니다. 후의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해라. 라고 이제 열흘만 맞춰줘. 자, 열흘만 이제 정해주고 나서 신고해라. 그 소리 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자,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이전 전 다 틀렸네. 그럼 어디래요? 분사무소 이전은, 그죠?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왜냐면 이미 주된 사무소에 서류가 거기 다 있습니다. 우리 서류가 절대 안 넘어갑니다. 어디라고요? 주사무소, 아주 설치도 주된 사무소, 인장등록도 주된 사무소, 휴업도 주된 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정말 우리 분사무소 어디가 아주 속색입니다. 여기는 후도 아니요, 전도 아니요. 아예 모르니까 이전 전 후 등록관청에다 서울에서 신고받고 다 알려줍니다. 이 정도로 아주 주된 사무소 아주 바쁩니다. 이전 전에도 후에 등록관청에도 이전했다고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 여기 통보해 줍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전 신고 제출 서류도 모르냐 막 그럴 겁니다. 제출 서류가 뭐게라고 서류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전하면 뭐가 달라질까? 두 개.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를 바꿔줘야 돼요? 등록증. 자, 등록증인데 분사무소에도 등록증. 그럼 된다 안 된다? 아니다. 자, 분사무소는 뭐라고요? 이놈 분사무소 또 여기 와서도 속색이네. 분사무소는 또 명칭이 달라고. 분사무소 뭐라고요? 신고필증이라고 합니다. 작년도 기출문제가 정말 분사무소가 등록증 그렇게도 나왔답니다. 분사무소에 등록증이 어디가 있어? 거기는 신고필증이지. 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신고필증 첨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무소 얻었니? 하다 이전하면 사무소를 또 근생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하다 의심이 더럽게 많아. 사무소 확보 서류. 그럼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도 정말 건축물장에 기재돼야 돼. 그리고 기재 안 돼도 사용검사 받으면 돼. 사용됐다고 괜찮다. 기재가 지연되면 지연되는 사유 적어내면 괜찮다.
좀 아주 여기 봐주는데 가설만큼은 안 돼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이전 전, 이게 좀 까다로울 건데 이전 전에 그리고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 전에 행정처분은 이전 전이 할까요, 후가 할까요? 이전 어디 갑니까? 이전 전이라고 아니면 후라고요. 이전 바로 여기는 전이 아니라 후입니다. 요 번지수 꼭 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전 전 중에서 후 중에서 하는데 후에 등록하죠. 어디서 할까요? 싸다가 보내라고 해서 누가 한다고요? 이전 후가입니다. 꼭 전혀 할 것 같은데 전혀 안 하고요. 이제 관할권자가 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를 후에서 할 거니까 신고를 받은 후 쪽에서 바로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요 등록증 교부하고 재교부 이게 좀 어렵습니다. 등록증 바로 교부. 자 먼저 등록관청 안에서는 변경사항 기재가 된다는 겁니다. 변경. 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바로 변경사항 기재해서 그리고 수수료가 있다 없다 수수료 없다. 라고 이렇게 수수료 없이 얼마든지 요 등록증 이렇게 등록증을 그냥 교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변경사항 기재해서 수수료 없이 그냥 안에서는 우리 세종시 안 달라졌어요. 그러면 여기는 아예 동의 받게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수수료 없이 그냥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외에는 절대 변경상 기재가 안 됩니다. 좀 이따 우리 문제 볼 건데 여기는 무조건 등록증 재교부. 자, 등록증을 재교부 다시 교부 받아야지. 여기는 변경상 기재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제재예요. 제재는 이제 뭐요?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게을러 가고 100만 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별표는 안 내봤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뭐 과태료 얻어맞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 별표는 한번 이제 오다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별표대로 실무에서는 얻어맞습니다. 20도 있고 휴업 하나만 그리고 30만 원도 있고 그리고 뭐도 있고 50. 근데 명칭은 아니다 보니까 50만 원처럼 세지는 않습니다. 얼마래요? 30. 요거 30입니다. 30. 이전도 그리고 개시도 그리고 이제 보증 관련 사항도 그리고 자격증 반납도 별표는 30만 원이다. 20은 아니다. 50도 아니다. 그럼 정말 여기는 뭐 더 이상 나올 게 아예 없다. 주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굳이 이제 또 처리 기간은 개인 또 여기는 바로 될 것 같아. 아닙니다. 또 심사 들어가. 여기도 바로 이제 처리 기간 얼마라고요? 여기 이제 바로 여기는 7일. 그다음 이제 사무소 옮겨갔을 때 이제 하나 정말 또 중요할 수 있는 게 바로 간판을 뭐 해야 됩니까?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간판 철거입니다. 간판 철거 언제 한대요? 그게 또 30을 그러면 안 되고 요거 지체 없이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철거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정말 철거하지 않았을 때는 철거 안 하면 뭐요? 여기는 철거 명령이 없습니다. 뭐요? 치사하게 사람 불러다가 되집행 간판을 먼저 뜯어내버린다는 겁니다. 비용을 엄청나게 청구할 겁니다. 아까 이제 행정대집행법이라는 대집행법으로 사람 부르다가 대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악랄하게 합니다. 간판 정말 당장 뜯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빠른 것은 사무소 처리 기간도 아니고 이전 신고도 아니고 바로 간판 철거. 간판 철거는 지체 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놈이 제일 빠르고 처리 기간이 두 번째 7일이고 이전 신고는 아주 넉넉하게 열을 주니까 요거는 좀 열 꾸물꾸물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열심히 정리하고 열을만 맞춰주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신고 뭐 요 정도는 아주 쉽게 좀 맞출 수가 있어야 되니까요. 66번 그리고 67번 같은 게 요게 기출문제인데 아직까지 기출문제 중에는 67번이 제일 괜찮았고 제일 골탕은 많이 먹었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66번 보실까요? 자, 이전 신고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이번 아주 편하죠. 사무소 중개사무소 이전했을 때는 이전 한날 그죠? 사후 신고니까 한 날 맞고 열흘 이내 열심히 정리할 거니까 열흘 이내 맞고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 맞고. 자, 두 번째 아마 어려쯤 되면 분사무소 또 이전 후요. 아니면 또 이전 전이요. 엉뚱한 소리요. 분사무소 이전하게 되면 주된 사무소 맞았네. 사무소 소재지관을 등록관청에다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았죠. 그다음 이제 3번 볼까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려는
바로 법인이, 요거 작년도 문제였습니다. 법인이 개업공사는 바로 중개사무소, 저기 앞에 분사무소, 그러니까 여기는 분사무소 깜빡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분사무소 물어오는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 뭐라고요? 분사무소 신고필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별로 의미도 없는데 아주 못 들어가고 아주 안달이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저기 알린다. 이런 문장 잘 안 냈는데 작년도에 냈었네.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 주된 사무소가 엉뚱하게 받아놓으니까 여기도 안 꾸물거려 지체 없이 이를 이전, 전 다 모르잖아요. 이전, 전 며느리도 모르게 이전, 전도 모르고 이전, 후도 모르니까 후의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뭐한다? 통보한다. 맞잖아요. 그 다음 이제 5번, 아마 올해는 또 이것도 바꿔볼 만해. 아주 올해도 내일 문제가 아주 쌓였네. 바로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은 그 이전 신고 전에 발생했던 사유, 이전 전에서 잘 알 거예요. 전이하고 보내, 아니면 이전 신고 받은 후에 등록관청이 해결입니다. 전에 발생했던 사유로 인한 개업 공인주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올해 범죄수가 맞았죠. 후가 맞습니다. 후에 등록관청이 행한다. 올해 답은 5번은 그냥 맞는 질문이고 3번이 바로 틀렸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7번, 정말 요거 기초문제 상당히 정말 괜찮아. 한 24, 25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바로 67번, 요놈이 바로 기초문제 가장 잘 만들어 놨어. 보셔야 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것도 이전에 관한 건데, 박스에서 옳으면 옳다고 O, 틀리면 틀리다고 X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뭐니에요? 공단도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관할지역.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관할지역 외. 그러니까 포인트가 여기 외였다는 겁니다. 외에. 여기 세종시에다가 저기 대전으로 외의적으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이를 신고를 할 경우에 이에 관한 설명지에서 옳으면 O고 틀리면 X라고 바르게 표기한 게 뭐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또 이전 전이 이상하죠. 기업번 볼까요? 열흘은 맞았네. 개업 공인사는 이전한 날로부터 맞았고요. 열흘까지는 맞았습니다. 근데 번지수가 이상하다. 열흘 이내에 이전 전이래요.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 어디 관청이래?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그러면 기업번은 X.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이구나. 벌써 4번, 5번은 틀렸구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보이면 오히려 더 쉽습니다. 벌써 두 놈은 답이 아니고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님보 볼까요? 분사무소 신고. 자, 신고 전에 발생했던 사유로 인한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근데 이전 전이래요. 이전 전이 발생했는데 거기서 이전 전에서 합니까? 이전 전에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요거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전 전이라 후. 번지수도 잘 안 보이잖아요. 행정처분은 이전 후가 신고받고 후가 앞으로 관리할 거니까 후가 행하지. 여기는 이전 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한다고 이전 전이 아닌 손때에 싸다가 빨리 보내라는 송부 소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니은번 요것도 X. 그럼 또 2번이 답이 아니죠. 지금 1번, 2번, 3번 중에서 답인데 니은번이 바로 그건 O라고 했고, 근데 끝까지 봐야 됩니다. 3번은 디귿번이 맞대. 그 다음에 1번은 디귿번이 틀렸대. 고슬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요, 아마 저 디귿번이 기업번이 있었으면 생각이라도 났을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면은 내가 지금 뭐 봤나라고 기억이 전혀 안 나셨을 겁니다. 그걸 뒤통수를 쳤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아주 심리학 전공들입니다. 자, 디귿번 보실까요? 이전 신고를 시험장에서 긴장해갖고 아주 정신없는데 공부 빨리 풀러 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다. 그러니까 요 문장이 틀렸다는 거 아니요. 근데 저기 좀 단서 좀 봐라. 어느 지역으로 옮겨갔니? 그입니다. 아주 더럽게 아주 치사합니다. 등록증에다가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그럼 지금 세종시에다가 저기 대전으로 갔는데 세종시장님도 찍찍 긋고 대전시장 이러고 있는 게입니다. 기재해서 이를 교부할 수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목을 안 보시고 문제를 안 보시고 요 문제만 정확하게 보시고 맨날 보시고, 그럼 디귿번이 맞았다고 3번 정답 했을 겁니다. 아닌데요. 답은 1번인데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할지역 외잖아. 외에. 관할지역 외에는 등록증 교부가 된다 안 된다? 아주 등록증 난리 났다. 지금 아주 세종시장도 찍지 긁어지시고 없어지시고 대전시 중구 이러고 있으면 그게 뭐 등록증이니? 아주 벽에다 걸어놓으면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겠다 그럽니다. 아주 글자도 잘 안 보인다. 엉뚱한 소리가 되니까 안에서는 변경사항 기재가 되는데
외에서는 변경상 기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디귿번. 그 문장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목의 조건을 보니까 관할제 오해라는 겁니다. 왜? 오해면은 변경상 기재가 안 돼. 그러니까 저 오해에다가 동그라미 쪽만 크게 놓고 봤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뒤통수 아주 얻어맞아. 저거는 눈 뜨고 당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저걸 모르고 틀렸을까? 아주 내가 미쳤지 그럴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68번하고 69번, 옆에 이제 71번, 이런 것들만 조금 풀어보면 이제 거의 다 맞습니다. 한번 풀어보고 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68번 보시니까 이제 관할지 오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제목은 관할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했다. 요것도 26회 때 시험 문제 나왔었다. 저는 아마 25회였던 것 같습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일본 편하죠. 개업공사는 이전 후 맞죠? 번지수 맞고 후의 중개사무소 관할하는 등록관청에다 이전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 그죠? 맞았고.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법인의 개업공사가 또 여기죠. 분사무소. 저는 분사무소만 나오면 아주 동그라미 크게 쳐놓고 꼭 빨간색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크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분사무소를 이전을 하면은, 근데 이전 후래요. 또 분사무소가 이전 후입니까? 어디라고 이전? 여기는 주된 사무소 이전 후 벌써 이렇게 답 나왔습니다. 꼭 이런 게 이제 최근엔 또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디도 가보면 뭔 이전 후가 아니라 여기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니까 설치도 주, 그리고 이전도 주된 사무소. 이제 다음 주별 휴, 인장등록도 죄다 주된 사무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로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다 이전 사실 신고해야 된다. 그래갖고 신고 못한다. 그럽니다. 손바닥만 뒤지게 얻어맞고 주된 사무소 가라. 한마디 더 하면 옥상에 이제 끌려갈 거예요. 아주 비 안 오면 물 뿌리고 때린다고 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그 사실은 공인중개사 협회, 그죠? 협회에다 통보합니다. 이전도 고용인 종료신고나 그다음 고용신고도 모두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갑자기 그냥 생각 안 나면 또 얘는 맞나 틀리나 왜 고민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뭐가 달라지면 협회 알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이제 후를 또 전으로 또 바꿔볼 생각도 있고, 이전 신고 전에 발생했던 사유로 전이 잘 알아. 이날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그래도 이제 후가 맞쪽입니다. 싸다가 보내. 후에서 관리할 거니까 후가 처분할 거예요. 맞습니다. 등록관청 일을 행한다. 4번 오류 맞아. 그리고 공동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있다. 아까 이제 없다고 했는데 그건 틀렸고 요건 맞았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69번도 그냥 각종 신고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2번 그냥 편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또 이상해. 수수료가 이상하네. 수수료 내는 건 맞습니다.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국토교통부 0입니까? 누가 신고 받아야 되는데? 그죠? 누구? 시, 군, 구.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하고자 하니까 어디래요? 분사무소 시공구래요? 주된 사무소 시공구래요? 그렇죠? 주된 사무소. 이것도 살짝 바꿨잖아요. 이것도 비슷하게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0이 아니요. 주된 사무소의 시공구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야 돼. 금액은 안 물어볼 건데 수수료가 누가 정하니? 그거는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69번에 3번. 이 3번이 바로 틀렸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70번 보실까요? 70번 공인중개사 우리 법령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도 작년도 문제, 그러니까 포상금 문제를 저렇게 좀 간단하게 좀 성의 없이 좀 냈었습니다.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꼴 보기 싫으면 저 구석택에다가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온번도, 이것도 4번도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온번도, 온번 맞죠? 온번 걸어야 됩니다. 당해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다가 게시를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죠. 개업도 소속도 자격증 벽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다가 게시해야 됩니다. 맞았고 됩니다. 게시 잘 안 나왔는데 작년도는 몇 개 문장이 나왔고 정말 나왔습니다. 또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아. 좀 쉽고, 법인이 개업공사의 분사무소의 경우는 또 분사무소 아주 긴장해 보셔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온본을 맞죠. 당해 여기다 등록증 그러면 안 되고 분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다가 게시를 해야 된다. 맞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아닌 자니까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합니까?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하면 1학년 일반입니다. 저기 유사 사무소 하면서 금쟁이 표시할 때 그 표시입니다. 정말 표시 광고 하게 되면 유사명칭 유사하게 1학년 일반 제재 얻어맞습니다. 맞아. 그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일까요? 포상금, 무거무 양도해라. 이렇게 배웠는데, 4번 볼까요? 중개사무소 명칭을, 근데 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중개사물에 표시 광고를 한 자를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대요. 해당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여기 이제 무거무 양도니까 무등록하고, 거짓하고, 자격증 등록증 양도돼요. 거기만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광고를 이상하게 했을 때는 안 나오고요. 사무소 두개상도 안 나옵니다. 정량들의 소등도 안 나옵니다. 두개상도 안 나옵니다. 그다음 무거움은 양도 또 응용해서 포상금 문제는 하나가 또 정확하게 나옵니다. 저 뒤에 많이 문제 있으니까 그것도 또 값은 얼마고 을은 얼마고 그거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런 문제가 올해 또 나올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5번 보실까요? 개업공사는 이중으로 맞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할 수는 없다 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에 소등이 딱 걸리고 형벌 또 1학년 일반에 가면 사무소가 있습니다. 형벌은 또 1학년 일반으로 보너스 하나 또 당하고 아주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 다음 이제 71번. 얘는 이제 28일 작년도 문제인데 얘도 정말 아주 괜찮았고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71번에서 이제 사무소 명칭에 대해 옳은 거 한번 1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아예 이제 개업 자체가 아니래요. 그럼 당연하죠.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에 처한다. 맞았다 틀렸다? 좀 맞았죠. 근데 유사 명칭. 그러니까 여기도 유사 명칭을 이렇게 딱 유사를 딱 빼버리니까 헷갈렸는데 안 헷갈리죠. 그래서 아닌 자가 명칭을 쓰면은 중개사무소 명칭 이제 유사하게 썼으니까 여기도 1학년 일반 맞습니다. 개업공사 아닌 자가 유사했다. 맞잖아요. 1학년 일반 맞았습니다.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개업공인주사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간판을 설치했을 경우에 근데 그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가 없대요. 말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철거 명할 수 있다. 사람 부르다가 간판 뜯어내기도 하는데 뭔 소리래요. 철거 명령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또 분사무소 나왔죠. 법인의 분사무소 5개 광고물을 설치를 할 경우에 작년도 문제 설치할 경우에 법인 대표자. 분사무소는 누가 했는데 자꾸 대표자라고 저러니?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 책임자. 이제 느낌이 딱 오시죠. 계속 저렇게 낼 거라는 겁니다.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된다. 라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분사무소는 대표자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나왔죠. 개업 공인주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대요. 광고물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간판 설치할 의무가 없다니까요. 없다. 오히려 없다가 맞습니다. 있을 게 맞을 것 같은데 X개입니다. 그리고 5번 또 사무소 여기다 제재 물어보네. 개업 공인주사가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이상하죠. 반명 보이게 요거 제재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개설 등록에 취소 사유에 해당돼요. 문자에 잘못 썼을 때 여기 등록 취소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그냥 100만 원짜리 과태료 제재 또 바꿔서 냈습니다. 근데 가볍습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지 사무소 명칭 하나 잘못 썼다고 뭔 사무소를 3년 동안 영업 못하게 문 닫으라고 한대요. 그거는 틀렸다라고 주의를 꼽으셔야 됩니다. 뒤에서 이제 나머지 뒤에는 아주 편할 것 같으니까 요거 이제 81페이지 그거까지만 요거 쉽게 보니까 한번 답만 보고 한번 이제 끝내보겠습니다. 먼저 72번에서도 명칭 나왔죠. 명칭 연결되니까 여기도 틀린 것은 뭘까요? 한번 3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3번. 개업 공인주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다가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 자, 이것도 정말 기출문제인데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잘 보이라는 연락처일까요? 뭘까요?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나 과태료 2가지 이상이 된대요. 근데 그게 연락처입니까? 뭐라고요? 잘 보이라 그죠? 이름, 성명입니다. 성명. 이거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문자도 X고 연락처도 X고입니다. 성명, 개업 공인주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을 때가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하지 않았을 때가 100만 원이나 과태료입니다. 연락처라고 살짝 바꿨습니다. 전화번호를 크게 표기 안 한다고 제재 가하냐고입니다. 세 번째 요놈도 기출문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73번 정말 아주 제일 괜찮아 보이고요. 사무소 성명하고 명칭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얘도 기출문제 한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 사는 딱 빼버리고 사 빼고 법률 공인중개 법률 사무소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사가 들어가죠. 법률이 왜 들어갔어? 공인중개법률사무소 우리 수업에서도 잠깐 봤을 겁니다. 조금 엉뚱한 소리 주셔야 됩니다. 또 저렇게 유사하게 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에다가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무자격이 저렇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너무 엉뚱하죠. 무자격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용할 수 없다. 근데 또 금액이 이상하네. 성명 표기 잘못했을 때 500인가 저렇게 초대형 축하 선물인가 개업공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문에다가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했을 때는 500이 아니죠. 50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라고 과태료입니다. 얘도 이상하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실까요? 개업공인사가 분사무소에다가 5개 광고물을 설치했을 때 분사무소 신고필증에, 그죠? 아까 계속 들들 이제 맞았네.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그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찾아보지 마시고 보다가 뭐 맞는지 뭐 나올 거라고. 여기서 성명을 그 광고물에다가 표기를 해야 된다. 맞았네. 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민사집행법 적어 나왔죠. 정목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중개사무소 간판을 명했을 때 철거를 명했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으면 그 사무소 철거 절차, 그 철거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무슨 법? 행정 대집행법 또 낼 겁니다. 이제 또 공인중개사법 저럴 겁니다. 민사 대집행법 주의를 넣으셔야 됩니다. 네, 81페이지에서 74번 사무소 설명인데 여긴 틀린 것은 정말 면적 없습니다. 1번 맞았고, 근데 2번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이수증 원본을 게시합니까? 안 합니까? 게시 안 해요. 이건 등록 신청할 때 내는 소리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내는 소리지 걸어놓을 소리 아니라는 겁니다. 2번에 있습니다. 뭐 바로 어렵지 않고. 그다음 아래쪽은 쭉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75번에 나오죠. 중개사무소 안에다가 게시할 것으로 틀린 것은 뭔가. 먼저 첫 번째 우리 수업 시간 정말 많이 했었던 사업자 등록증 걸어놓는다 안 걸어놓는다? 안 걸어놓는다. 실무급 수료 확인증하고 사업자 등록증 안 걸어놓는다고 했습니다. 1번 바로 답 나왔습니다.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걸어놔요. 사고 치면 배만 들이대니까 협회 공제가입서, 보증보험 증서 이런 거 걸어놓습니다. 걸어놓고요. 그 다음에 가장 걸어놓기 싫어한다.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한도의표, 그렇죠. 걸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인중개사 개업공사의 경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불칙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법인인 개업공사 분사무소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원본 맞죠. 등록증하고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원본 걸어놓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1번. 저 사업자 등록증 또 내볼 만합니다. 꼭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 이제 뒤쪽에 또 분사무소 간단하게 나오고 이제 사무소 설치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이제 겸업도 막 넘어가고 할 건데 다음 주가 정말 이제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나온 쪽이니까요. 다음 주는 꼭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오늘도 상당히 좀 여긴 지금 계속 뭐 여기는 한 3개, 그죠? 3개는 여기는 바로 나오니까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